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드릴 거냐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중국 구매 대행이요. 그래서 알리랑 뭐 1688 그리고 하나 어디죠? 테무가 뭐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구매 대행 업자는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중국 구매 대행을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6개월 넘어가는 초보 입장에서 이런 사태가 생기면 이제 어떡하지? 나 중국 구매 대행 괜히 했나?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초보자 이제 6개월 막 한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리빙몰이랑 이제 위탁, 그러니까 사입이랑 위탁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사이드로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니고 일본 구매 대행으로 수동 등록을 했었고,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전 패션 브랜드몰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수동 등록을 15개씩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에는 입점 제의가 왔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수동 등록이다 보니 스스 위주로 했었고, 뭐 첫 달인가 둘째 달 이제 상품이 한 150개, 200개 정도 올렸거든요. 그때 한 이제 300에서 4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마진은 20% 초반대인데 이제 제가 되게 비싼 고가의 패션 제품을 팔아서 뭐 비싼 거는 100만 원, 뭐 이제 저렴한 거는 한 1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50만 원대도 있고 막 마진율은 낮아도 순수익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다가 작년 이제 봄, 여름쯤에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막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688과 알리, 테무가 들어온다? 저도 좀 당황스럽겠죠.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테무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이게 진짠진 모르겠지만 테무에서 13만원 쿠폰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나눠서 할인 쿠폰인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사이트들을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좀 몇 개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보기도 하고 구매를 하진 않았지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테무 같은 경우나 뭐 알리는 이제 항공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품이나 좀 이제 저희가 소싱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테무 같은 경우에서는 테무는 좀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좀 예쁜 옷들도 많고 이런 좀 작은 소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리스크가 더 큰 거는 이제 리빙몰, 국내 몰 같은 이제 컵 식기 같은 거를 이제 테무나 알리로 좀 빈티지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건 리스크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너무 소소하게 작은 제품들은 많이는 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올리고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한국에서 조금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 그런지 작은 제품들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일단 저는 좀 큰 기계나 공구, 이제 조금 큰 가전, 이제 크무비라고 하죠.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상품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구매 대행을 반자동으로 할 경우에는 저같이 이렇게 크무비 상품 위주로 많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할 때 너무 작은 소소한 조그만한 제품, 의류나 이제 리빙, 뭐 생활 잡화 이런 제품보다는 큰 기계들 있잖아요. 막 주방 가전인데 엄청 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싱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알리나 이제 1688 이런 것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쨌건 대형 플랫폼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직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소비자분들은 이제 10대, 20대 분들은 좀 직구를 직접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직구 몇 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리고 있는 제품들의 타겟층은 50대, 60대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뭐 개인 통관부호를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또 그리고 CS 리스크가 있는 뭐 알리나 테무에서 직접 구매를 할 일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타겟층을 이제 제가 올려야 될 소싱 제품 타겟층을 5, 60대 분들이 많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예전부터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중국 제품을 사입을 해서 브랜딩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보통은 이제 구매 대행이 더 쉽고 구매 대행을 해서 이제 사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사입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원래 리빙몰을 할 때 블로그를 시작했고 원래 지금은 개인 블로그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쇼핑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판매할
제품들을 블로그에 막 리뷰 형식으로 올리고 제 스토어를 걸면서 네이버 광고보다 블로그 유입으로 구매 건수가 더 많았던 적이 좀 있었어요, 몇 달간. 근데 제가 요즘은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 브랜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뭐 제 제품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뭐 제 인스타나 블로그가 커서 제가 이제 사입할 뭐 중국 제품들을 직접 뭐 사진을 찍고 뭐 하나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고 뭐 브랜딩화하고 뭐 이제 사진도 찍고 상세 페이지 꾸미고 국내 사입이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몇몇 제품만 사입을 해서 브랜딩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 하죠. 뭐 광고를 돌릴 수도 있고 뭐 네이버 광고나 뭐 이런 걸 돌리거나 아니면 개인 채널 뭐 블로그, 특히 블로그가 많이 효과가 좋거든요. 블로그나 또 인스타그램, 뭐 제가 리뷰하는 인스타그램을 파서 난 이런 걸 구매했는데 뭐 이런 게 생각보다 제품이 좋더라. 뭐 이런 인스타를 새로 판다든지 아니면 개인 인스타에다가 이런 제품을 홍보하듯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하나의 브랜딩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고민이 많이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사입부터 했을 때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 리스크 때문에 요즘에 지금 국내 쇼핑몰도 사입보다는 위탁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구매 대행도 이렇게 다 사입화가 돼야 된다면 조금 리스크가 저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렇게 지금 크무비 위주로 올리고 좀 잘 팔리는 상품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이 뭐 알리나 1688로 인해서 조금 더 판매가 저조해지고 힘들어진다면 아마 2-3가지 정도는 최소한 뭐 5가지 정도는 사입을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조금 더 겪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직접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도 한참 붐이었다가 요즘 좀 망하는 추세였잖아요. 그리고 전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됐다가 망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미리 앞서서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대비한다기보단 그 상황이 진짜 막딱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약간 사업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잘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굴곡이 많았던 케이스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는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진짜 닥쳤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그때 돼서 생각을 해볼 예정이에요. 어쨌건 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반자동으로 아직 한참 반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수동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사실 제가 이거 뭐 알리 1688 이슈가 있기 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아직은 이제 제 1사업자로 지금 국내랑 해외 구매 대행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제 2사업자를 오픈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사업자를 2개 내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 2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건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였는데 원래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할 때 스스는 따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쨌건 수동 등록에 조금 더 노출이 강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픈마켓은 반자동으로 하고 스스는 원래 저의 계획은 수동 등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1사업자에서는 모두 다 반자동으로 하고 있고 제가 제 2사업자의 계획은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반자동 프로그램은 똑같이 오픈마켓에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할 예정이었고 좀 다르게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원래는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서 제가 사업자가 이제 2개가 아니었고 1개인 상태에서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길 때 일단 스스 같은 경우는 제가 2개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일본 구매 대행을 잠시 접고 중국 구매 대행으로 돌린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2사업자는 스마트 스토어는 다시 일본 구매 대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본 구매 대행도 저는 예전과 똑같이 수동 등록으로 방법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패션 브랜드 위주로 팔았다면 패션 브랜드 말고 요즘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뭐 건식, 일본 구매 대행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2사업자가 내면 또 3사업자도 생기겠죠. 그래서 3사업자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나중에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 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조금 이제 매출이 안정화가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사업자나 4사업자는 좀 다른 나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시도를 못하는 이유는 너무 일이 많고 제가 혼자서 지금 A부터 Z까지 다 하고 저 쇼핑몰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외주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에만 온전히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국내 쇼핑몰이든 중국 구매 대행이든 위탁이든 직접 해보고 조금 어느 정도 판매도 해보고 뭐 CS도 해보고 주문 처리도 해봐야지, 해보고 뭐 이제 광고도 등록해보고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 어느 정도 이제 쇼핑몰의 사이클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에 지금 집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688 알리 테무가 이제 한국에 상륙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저도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반자동으로 올리고 있고 상품을 올리면서 지금 판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사입을 한다든지 뭐 수동 등록으로 전환한지는 아직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소싱한 제품 중에서도 잘 팔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게 꾸준히 들어오는 제품들은 그 제품들을 리스트해서 뭐 사입을 조그맣게 이제 너무 처음부터 막 가짓수 많게 사입하는 게 아니고 한 4-5가지 정도는 사입을 해서 이제 제가 직접 촬영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화해서 판매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방향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슈는 많지만 저는 그 이슈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정말 이 매출이나 이런 게 꺾일 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 내가 막 반자동으로 하다가 나 다음날 바로 사입할 거야 이렇게 무턱대고 하진 않고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매가 점점 현저하게 뭐 매출이 줄어드는지 내가 이걸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저는 항상 스마트 스토어는 수동 등록을 하고 싶었어서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를 이제 위탁이든 뭐 국내 위탁이든 뭐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든 수동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수동 등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 제품을 사입을 해서 정말 제가 브랜딩을 하게 된다면 그건 A부터 Z까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일단 국내 리빙몰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원래 의류 쪽이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리빙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의류회사를 다녀서 정말 의류 관련된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후회되는 거는 인스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차라리 의류 쇼핑몰을 했었으면은 브랜딩이나 마케팅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았고 다시 회사를 다니려다가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쇼핑몰을 조금 더 넓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품 소명하는지 전 브랜드를 팔았었거든요. 그런 걸 다 알다 보니 2사업자, 3사업자는 다른 나라 국가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타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이제 다 정확한 답은 없잖아요. 저는 자기 일을 하면서 정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실천을 하시고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직접 부딪히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도 너무 초보고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내 6개월 했는데 이런 이슈가 생기면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계속 반자동으로 쿠무비나 조금 테무나 알리에서 좀 구하기 힘든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소싱을 할 예정이고 소싱도 저는 이제 요즘은 키워드를 다 찾아서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하루에 100개씩 이렇게 등록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팔릴 제품들을 조금 리스트 해가지고 소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또 사입을 하게 된다면 그건 좀 고민을 해보고 수동 등록은 제가 좀 되게 번거로워요. 사실 반자동은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지만 반자동 프로그램 대비 수동 등록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서 상품을 뭐 하루에 50개 올리고 이런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많이 올려봤자 한 5개에서 뭐 15개 이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부터 저는 어쨌건 제 2사업자, 3사업자에서는 수동 등록 스토어를 하나 키우고 싶었어서 그때는 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스스 하나는 따로 저는 그렇게 가져갈 예정이라 그거는 나중에
제가 결정이 되고 이제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그냥 짧게 이제 뭐 주절주절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원래는 제가 이 얘기는 또 여기서 하는데 저는 원래는 국내 쇼핑몰로 스스 위주로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중국 구매된 컨텐츠를 위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국내 사입이나 위탁 같은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약간 컨텐츠에 대한 혼동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딩이겠죠. 브랜딩이라는 거는 꼭 개인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쇼핑몰을 할 때 예전에 제가 김씨거든요. 예전에 친한 과장님이 너는 사장님이 왜 이렇게 관종이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노출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타나 블로그에도 되게 좀 저 개인 채널로 빠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쇼핑몰 홍보였지만 지금은 뭐 협찬도 받고 원고료도 받고 이러면서 지금 타 쇼핑몰들 제품을 제가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타 회사, 타 패션 회사 이런 제품을 홍보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블로그랑 인스타가 커지면 장점은 제가 브랜딩 했을 경우 제 제품들을 똑같이 제가 지금 타 제품들을 홍보하듯이 제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홍보해서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쇼핑몰을 시작하실 때 개인 채널, 유튜브 같은 경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이런 걸 하나씩 키워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그게 나중에 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단순히 협찬받기 위해서 블로그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직접 홍보할 수 있겠다라는 채널 정도 하나는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오늘 여기까지